네, AI 오늘이 만나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죠. 오늘도 각기각색의 테마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의 실적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튀어주는 건 앞서서도 만나보셨던 반도체 안에서도 CXL이고요. 조선 기자재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 10% 가까운 상승. 여기에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지주사까지 오늘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네요. 이런 장안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가 봐야 할지 이슈와 섹터 종목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브로드컴 관련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브로드컴의 실적이 간밤 미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 외에서 깜짝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적혀 있듯이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죠. AI 관련 매출도 63%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더 여기다가 신규 주문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안에서도 CXL이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엑시코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네요. 15%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셈도 8% 상승하고 있는데 적혀 있는 것처럼 넥스트 HBM이 될 재료 CXL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싫지만 싫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군 개발에 대한 부분이 CXL이지 CXL이 HBM을 대체하거나 내지는 이 AI 향에 있어서 더 전반적인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위에 있는 건 HBM이다? 여전히? HBM은 여전히 우위일 겁니다. 이거는 매출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스럽고 사실 여러분들 이 CXL 이야기 몇 년 들어오셨습니까? 많이 들었죠. 계속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반도체 종목들, 특히 메모리 업군 관련 종목들이 올라올 때 재료성으로 뭔가 붙일 만한 이야기가 좀 부진하다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CXL.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XL이라는 게 뭐 HBM 같은 경우 엔비디아 내지는 이 AI 가속기라는 정확한 매출처가 있는 상황이고 네. CXL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 내지는 이 서버 향 내에서 추가적으로 메모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장착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느낌이네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 느낌이요. 그래서 이 CXL 기술은 특히나 어디에서 우선적으로 기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냐면 인텔입니다. 인텔. 근데 인텔 요새 매출 어때요? 안 잘 좋죠. 안 좋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 내에서 반도체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팽배해지면서 90% 이상으로 넘어가니 네. 빈집 구간이었다 잠깐 쉬었었던 누구? 반도체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닥권에서 편입했었던 종목도 있었죠. 유니셈. 유니셈. 네. 오늘 크게 오르잖아요. 아니요. 어제 크게 올랐죠. 네오셈이랑 헷갈렸고. 네오셈, 유니셈 헷갈리죠? 네오셈, 유니셈. 그럴 수 있어요. 네. 네오셈이나 유니셈이나 사실 이제 방향성은 비슷한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전일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중소형주 내에서 탑픽주다. 미국형 투자 발까지에서 탑픽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권 돌파하는 형태가 다시 올라왔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게 다시 지금 이제 1차 상승 시기에 전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는 이야기하면은 경기 이제부터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네. 경기 바닥권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발빠르게 시장 상위 내에서 반응한 게 누구다? 반도체다. 그래서 최근 내에서 조선주가 강했었을 때는 반도체들이 눌렸지만 네. 지금은 보시면은 다시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브로드컴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많이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좋고 주문형 반도체도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그러면은 이 브로드컴 실적이 이렇게 호실적이 나면 원래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이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요. 네, 에이징랜드입니다. 이름부터 에이징이네요.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네, 에이징랜드입니다. 자, 에이징랜드 현재가 29,150원에 2%가량 상승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ASIC가 뭡니까? 주문형 반도체예요. 주문형 반도체 내에서 항상 국내 내에서 연관성 붙이고 내지는 TSMC 움직일 때 가는 녀석이 에이징랜드입니다. 근데 주문형 반도체 쪽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사실 최근에 메모리, 다시 구형 메모리 DDR4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점적이기 때문에 해당 메모리 업군과 그리고 경기 바닥 심리가 올라왔을 때 이제 증설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 유지만 하고 있던 전공정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에이징랜드 그리고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요. 가온칩스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0.1%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바닥 심리권으로 이야기 나오고 반도체 종목들 원래 흐름 나올 때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꾸로 지금은 있는 사실, 개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네오셈 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오쌤이요. 네오셈입니다. CXL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나는 게 한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오셈 그리고 YC. 그쵸. 그렇죠. YC. 이름이 항상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부르고 싶은 그 종목인데 네오셈과 YC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역별 특히나 장기 이평선 아래로 단기 이평선이 떨어지는 구간까지 벌어졌는데 이를 맞추기 위한 단기 리바운딩이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셈은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데 YC는 어떨까요? YC는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지금 1%대? 네, 그래서 이거 이름을 지금 세게 부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오셈처럼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YC도 지금 보시면은 2% 내외로 움직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내 481선 장기 저항 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려온 상황인데 아직 지금 준비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반도체는 물려도 탈출할 수 있다라고 중장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CXL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보다는 이제 경기 바닥권 그리고 회복세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부터 그럼 다시 증설 시나리오로 넘어가는구나. 증설 시나리오로 인해서 이제 전공정들도 못 갔었던 전공정 관련주들도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을 주목해 보려면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예요?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정 쪽에서 확인하자 하면은 일단 국내 생산 쪽이라면은 D램 섹터들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CXL과 연관성 붙이고 있는 종목들이고 네.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쪽인데 파운드리. 이쪽 재료성은 이미 좀 확고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미국 진출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 진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가 마찬가지로 전공정 내지는 경기 바닥권에 있었을 때 심리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TSMC가 네. 선단 공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적을 굉장히 유지하면서 엔비디아가 단가 내려달라고 해도 안 무슨 되겠죠. 소리냐? 네. 인상하겠다. 이러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자, 근데 파운드리도 보시면 선단 공정 아닌 공정들 같은 경우에도 가전이나 내지는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 대표적인 종목이라면 오늘 아마 이 종목 이야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요즘 계속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코미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내 생산 기지 이미 확충적이고 이미 확장세로 넘어갔다는 점 그리고 미국 파운드리 생산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코미코 지금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단기 추세선 그대로 유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향 생산 기지로 좀 넘어가는 기업들이 일단 우수한 성장성을 보유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구간 내에서 뭐 파운드리냐 전공정이냐 아니면은 뭐 메모리 업계냐 여러 관심도가 높으실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미국 진출 관련주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코미코를 가장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 결국에 반도체와 AI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도 AI로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말고 그래 이게 있었지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나라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기업. 제2의 엔비디아. 그거 한번 준비해왔으니까 네. 잠시 후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판 엔비디아라고 들으니까 팍 생각나는 기업이 있긴 한데 잠시 뒤에 조금 더 기대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두 번째로는 로봇주 다뤄보겠습니다. 간밤에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앱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애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이 앱을 내려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향후에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전체 가치의 80% 정도의 가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로봇주의 흐름 그리고 오늘 로봇주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로봇주가 사실 일단 국내에 향해서만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외 같은 경우 일단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이야기로 넘어갔었을 때 국내 내 관련주라고 하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자이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해당 종목들의 반응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금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파업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업뿐만 아니라 시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 4호선 타고 다닙니다. 4호선 타고 다니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파업의 메카죠. 저도 4호선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네. 아침에 지하철 멈추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도 많다시피 로봇으로 전환 공정 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전환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업종군들이라고 한다면 당연스럽게 자동차, 조선, 철강 이 정도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 업군 내에서 로봇 전환,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로봇 공정 전환율을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네.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로봇 수주에 대한 관심도는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가 전체적인 증시 내에서 호재성입니다. 어떤 종목이 금리 인하에 호재를 안 받는 종목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호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이 더 필요하고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더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도주 성향으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봇주 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네. 몇 가지 종목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저는 당연스럽게 현재 로봇이 좀 대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쪽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1번이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자동차 쪽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봤었던 종목들이 현대그룹주. 맞아요. 현대 무벡스랑 모비스 맞아요. 두 개 같이 봤었죠. 무벡스를 좀 먼저 보실게요. 네. 무벡스가 저희가 말씀드린 당시 그날 상한가 들어간 이후로부터 지금 3거래일간에 그럼 일단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뭐 연상을 가든 아니면 조정 나올 거면은 횡보를 하든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강해요. 이탈을 계속 하려는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이탈을 안 해요. 무벡스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쪽이에요. 물류 시장입니다. 네. 그럼 물론 공장 쪽이랑은 좀 일단 연관성이 조금 일부 다르긴 하잖아요. 물류 시장이니까. 근데 결국에 생각해 보시면은 물류 시장도 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물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쿠팡, 네. 상하차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대 무벡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께서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횡보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와 관련성이 좀 높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 기지로 진출 방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포트너에 편입했었던 종목 클로봇입니다. 네, 클로봇.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로봇 편입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8%가량 수익률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이제 큰다고. 네. 클로봇. 죄송합니다. 네, 빠른 클로봇. 사과 감사합니다. 네, 클로봇입니다.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현대차와 그 다이나믹스와 연관성을 붙이는 종목인 만큼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로봇주들은 지금 당장에 뭐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다, 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따져 보신다면은 충분하게 매출이 나올 때까지 이건 5년 내에서 저는 짧으면 2,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속적인 접근과 매집이 가능한 섹터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이 현대차 관련 로봇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라고 봤을 때 섹터 중에 첫 번째는 자동차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현대차 관련 있는 그룹과 함께 현대그룹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 무벡스와 현대 모비스 함께 살펴봤고 편입했었던 클로봇까지 차트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앞서서 기대감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들어가 볼 종목 어디일까요? AI 관련해서 여기가 있었지. 어디예요? 토종 AI, 그리고 토종 MPU라고 하면 이 기업 다 아실 거예요. 잠깐 시장에서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망각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자, 현재가 6,5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퓨리오사 AI 관련주 DSC 인베스트먼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리오사 AI요. 그렇지, 퓨리오사 AI가 있었지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전 지금 시기적으로 참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특히나 주식시장 내에서 AI 반도체, AI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산 토종 AI, 퓨리오사 AI의 관심도도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 투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당연스럽게 더 민감한 업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브로드컴의 호시적 발표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에 결국에 MPU와 토종 AI, 퓨리오사 AI 그때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얼마에 사간다고 했었죠? 1조 이야기 나왔었나요? 네, 시총 1조도 넘었어요, 이미. 넘은 만큼 충분한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러면 정책적인 영향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지금 최근 내에서 보시면은 9월 2일자입니다. 9월 2일자로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략위가 출범되었다고 뭐 지금 이게 뭐 좋은 건가요? 나온 이야기는 없는데 네.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부터 법안과 정책이 있어서 출범 그리고 이야기 정책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뭐가 더 있을 것이다. 단계적으로 이제 AI 향에 대한 투자 발표, 그 정책 발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녀석이 누구다? 필요사 AI인 DSC 인베스트먼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현재 지금 6,590원, 6,600원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떨어진 구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거래량 없이 떨어진 종목들, 다날도 마찬가지였죠. 다날도 거래량 없이 떨어진 구간들 리바운딩 충분히 나온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목표가는 네, 당장 1차 기술적 매물대 구간인 7,9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한 종목 퓨리오사 AI 관련 기대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관련 AI 이 안에서 들어가 볼 섹터가 어디가 있지 했을 때 반도체 외에도 정책적인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목표가는 7,900원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손절가 6,000원 라인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